2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차 수요 예측 AI 경진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목차는 총 8개로 이루어져 있고 데이터 설명부터 경진대회를 참여하며 느낀 점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경진대회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필요한 주차 대수는 장래 주차 수요의 산정을 필요로 합니다. 장래 주차 수요는 신규 건축 예정인 인근의 유사 단지를 방문하여 직접 차량 대수를 세는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인력 조사로 인한 과대 또는 과소 산정의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형별 임대주택 설계 시 단지 내 적정 주차 수요, 즉 등록 차량 수를 예측하는 것이 경진대회의 목표입니다. 회계 온제에 해당하며 평가 산식은 MA입니다. 데이터로는 트레인, 테스트, 에이지 젠더 인포가 주어집니다. 데이터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단지 코드, 총 세대수, 임대 건물 구분, 지역, 공급 유형 등 아파트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레인 CSV는 15개 컬럼, 테스트 CSV는 14개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데이터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컬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타입과 컬럼 이름 변경 과정입니다. 규칙에 공지된 대로 마이너스로 포함되어 있는 결측치들을 처리하였고 지나치게 긴 컬럼의 이름을 짧게 변경해 주었습니다.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의 결측치는 모두 0으로 대체해 주었습니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소에 존재하는 결측치 또한 모두 0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자격 유형의 경우 같은 단지 코드 내에 자격 유형을 참조하여 결측치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데이터에 중복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값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경진대회에서 단지 코드를 기준으로 등록 차량 수를 예측하기 때문에 단지 코드를 기준으로 인코딩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의 단지 코드에 둘 이상의 값이 존재하는 변수들은 집계를 통해서 모두 인코딩해 주었습니다. 리쉐이프캣 피처스 함수를 생성하여 원핫 인코딩을 진행했고 임대 건물 구분, 공급 유형, 자격 유형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공급 유형과 자격 유형의 경우에는 세분화된 값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값들을 하나의 값으로 묶어서 원핫 인코딩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후 인코딩 과정을 거친 데이터셋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에이지 인포 젠더로 주어진 데이터를 지역 나이대별로 인구 비율을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른 분포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에 미성년자 비율을 피처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포함되어 있는 단지 개수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중 과반이 경기도, 경상남도, 강원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들의 추세를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임대보증금과 등록 차량 수에 대하여 에그플롯을 그려보았는데요. 두 데이터 모두에서 선형적인 관계가 보임에 따라서 추후에 파생 피처를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를 포함하고 있는 단지인지 미포함하고 있는 단지인지 여부에 따라서 등록 주차 수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깃값 예측에 상가 포함 여부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깃값 분포 또한 시각화해 보았는데요. 타깃값의 경우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로그 처리를 통해 정규 분포 형태로
정규 분포 형태로 만들어 훈련 및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피처 엔지니어링과 인코딩 이후 캣부스트 모델을 활용하여 베이스라인 모델을 훈련했고 퍼블릭 점수 기준 700팀 중에 270등이라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간 발표 이후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성능 개선에 실패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한 성능 개선을 먼저 시도해 보았는데요. 치우쳐져 있는 타겟 값을 로그 변환을 통해서 정규 분포를 띄도록 하여 훈련해 보았고, 단지 내의 전용 면적이 큰 세대가 많을수록 등록 차량 수가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단지별 평균 전용 면적 피처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단지가 존재하는 지역의 미성년자 비율이 높다면 등록 차량 수가 따라서 적어질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에이지 인포 젠더로부터 미성년자 비율 피처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파생 피처를 추가해 보았고 다양한 기법들과 조합해 보았지만 성능 저하로 인하여 해당 피처들은 예측에 방해가 된다고 결론을 짓고 추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능 개선에 성공한 사례들입니다. 시곡 아파트에서 보았던 레그플롯에 의해 임대보증금과 평균 임대료는 등록 차량 대수와 관계가 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따라서 단지별 평균값들을 피처로 추가해 주었습니다. 해당 값들을 추가했을 때 스케일이 매우 크기 때문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활용하여 표준화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해당 피처를 추가했을 때 퍼블릭 등수가 270등에서 169등으로 큰 값으로 상승했습니다. 해당 피처가 매우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로그 변환한 결과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표준 정규화를 계속 활용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공가수를 활용하여 실거주일 피처를 생성해 주었고 MAE가 다시 한번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경진대회에서 외부 데이터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역별 아파트 가격과 지역별 자동차 등록 대수를 순위를 매겨서 피처로 추가해 보았지만 성능 저하로 인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을 사용했던 캣부스트 모델이 아닌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하여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XGBoost, 파이캐럿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검증 성능이 높은 두 가지 모델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라쏘 모델과 엑스트라 트리 리그레서 모델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파이캐럿에서 베스트 모델이었던 라쏘 모델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해 보았고, 엑스트라 트리 리그레서 모델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제출해 보았지만 둘 다 모두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가장 좋은 성능을 내었던 캣부스트 또한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테스트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된 튜닝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델과 앙상블을 통해서 성능 개선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사용했던 랜덤 포레스트와 캣부스트를 앙상블 해보았지만 퍼블릭 스코어 106으로 좋은 성능을 내지 못했고, 파이캐럿에서 베스트 모델이었던 라쏘와
캣부스트를 앙상블 해본 결과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최종 모델은 캣부스트 단일 모델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직접 튜닝하여 퍼블릭 스코어 99.1을 기록하여 최종 성적은 700개 팀 중 15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아쉬운 점입니다. 첫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낯선 데이터를 이해하고 EDA 과정 및 모델 성능 개선 과정을 겪으며 진정한 데이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외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다양하게 사용해보지 못한 점과 주최 측의 제공 데이터 오류로 인한 성능 개선상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고 시각화를 기반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에 접근하기보다 추측성으로 얻어 걸리는 피처 엔지니어링이 많았던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들을 개선한다면 다음 경진대회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